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것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로 인해서 차시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학습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서아시아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서아시아가 조금 생소하고 여러분에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정리하고 페르시아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지역의 역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뭐 현세적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수메르인이다. 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었다. 뭐 지형이 개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배워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있네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선생님 바빌로니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이미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법전을 만들었었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국가는 히타이트입니다. 주로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은 이 4대 문명들이 주로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 시기는 철기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을 두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페니키아. 선생님 지금 잘못 적은 것 같네요. 페니키아랑 뭐도 적어야 됩니까? 헤브라이도 적어줘야겠네요. 헤브라이. 자, 글자가 잘 안 적히긴 하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헤브라이가 있었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일반적으로 표어 문자를 만들어서 나중에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헤브라이라고 하는 국가는 유대교를 믿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이러한 분열된 시기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통일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국가명부터 한번 확인을 해둘까요? 아직 우리가 아시리아는 배우지 않았었죠. 자,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부분을 보면 페르시아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뭔가 글자가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아케메네스고요. 하나는 그렇죠. 사사낭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파르티아이라는 게 국가입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무너지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던 국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박트리아라고 하는 국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는 안 보일 겁니다. 옛날 교과서에 있었는데 왜 빠졌냐면 그리스계 사람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과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는 아마 여기까지 배워봤을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요 아시리아, 여기 이후부터 여기 페르시아까지를 한번 배워본다라고 알아두시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리아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아시리아는 어떤 국가냐? 자, 먼저 여러분 빈칸에 한번 학습지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네, 기마전술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자, 기마전술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현대적으로 한번 과장해서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의 뭐 탱크나 장갑차 정도의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유목민족들이 이 말을 타면서 이제 전투에 임하고 있고요. 인간이 혼자 가서 싸우는 형태보다는 말을 타는 게 시야도 높고요. 시야도 더 넓어지죠. 그리고 속도도 빨라서 전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적어볼까요? 철제 무기. 말에 올라타서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지 않죠. 무기를 들고 창이나 칼을 들고 적과 맞서 싸웠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시리아는 아까 분열된 서아시아를 통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아시아의 아시리아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좀 강력하다,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죠. 군사적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들은 바로 강압적으로 이 지역 일대를 통치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아시리아가 한 국가긴 한데 한 민족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민족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 일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진 느낌입니다. 즉 이들은 강압적으로 그 기존에 있었던 지배받는 민족의 전통, 종교 등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대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강압적인 통치로, 강압적인 이들의 통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긴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였네요.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볼 겁니다. 자, 먼저 다리우스 볼 건데요. 자,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교과서 우리 한번 볼 건데 아시리아에 비해서 더 넓은 영토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왕이 중앙을 통치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없죠. 네, 지방관을 보낼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는 용어로 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지방관, 총독을 보내고 나니까 믿을만 한가요? 가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안위가 당장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감찰관을 파견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빈칸이 이미 적혀 있는데 여러분은 빈칸 따로 적어보면 좋겠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합니다. 누구를? 감찰관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왕이 중앙에서 혹은 지방과 지방 사이를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놓았는데요. 그것을 왕의 길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또한 교과서의 지도에 잘 보이고 있고요. 역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이제 한 번에 다 갈 수 없죠. 가다가 피곤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죠. 자, 그때 잠시 쉬어가는 곳이 역참입니다. 오늘날의 휴게소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인데요. 자, 특징은 종교를 이야기할 겁니다. 종교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자, 일명 중국에서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배화교로 표현했습니다.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요. 자, 여기서는 불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최고의 선한 신이 악과 대결하게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등장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피지배 민족에게 이들은 관용적인 통치 방식을 제시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면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선 국가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했겠죠. 네, 앞선 국가인 아시리아에서는 강압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멸망을 했죠.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대로 통치하면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겠어.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적으로 그들의 전통이나 종교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쇠퇴와 멸망.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여러분은 빈칸에 그리스 세계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 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리스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테네나 스파르타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기 때문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어느 정도 쇠퇴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이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서양 고대의 역사를 배울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이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인도 북부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하고 충돌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파르티아와 박트리아인데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 갖고 있으면 교과서 30쪽 한번 보세요. 자, 교과서는 선생님 화면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30쪽의 지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가운데 아시리아, 반달 모양이죠. 그리고 분홍색 계열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색깔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사르디스부터 수사까지 이어지는 무엇이죠? 왕의 길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런 마차 같은 걸 타고 이 왕의 길을 다녔겠죠. 자, 그 다음에 31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다리우스 1세 시기의 금화 한번 사진을 보시고 그 아래 네, 그리스와 페르시아 병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방패를 들고 있는 쪽이 그리스 병사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아래 탐구해보자의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키루스는 아우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빚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관용적인 통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통과 종교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32쪽이고 다시 돌아와서 파르티아와 박트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크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자, 파르티아 특징들 보면요. 11개의 용민이 건국했다. 자, 동서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중개무역으로 번영하고 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네, 서쪽에 유럽이 있습니다. 동쪽에 아시아가 있죠. 이 사이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나는 그 생산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뭐 이자 혹은 세금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챙겨 먹으면서 파는 거죠. 그걸 바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말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포도가 유명해요. 그러면 그 포도를 이 지역 일대로 가져와서 더 비싸게 아시아에 파는 거죠.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할까요? 아시아의 도자기가 유명해요. 가져와서 더 비싸게 유럽에 파는 거죠. 그걸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 지역 일대가 요 중간에 위치하니까 연결하기가 편한 거죠. 로마의 대립으로 쇠퇴하고요. 사상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 국가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박트리아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리스인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쿠샨족은 인도 계열입니다. 자, 네 번째 사상조 페르시아 보고 교과서로 넘어가 봅시다. 자, 3세기 초 이란계 민족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아케메네스 배웠었죠. 그 이후에 파르티아 등장했었고 박트리아 거쳐서 이 국가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자, 발전. 앞에서 우리가 글자 봤네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서 중개 무역이라고 여러분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뭐 특별한 특징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쉬웠던 거고요. 멸망,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되는 전쟁. 자, 교과서에서 한번 볼 건데 영토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잔티움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동로마입니다. 동로마.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찢어지는데 그 동로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왕실의 내분으로 쇠퇴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슬람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뭐 히잡을 입는 여성들 왜 눈만 내놓고 검은 옷 입고 있는 거 있죠? 그 이슬람 계율에 따라서 그렇게 여자들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보세요. 문화. 자, 문화 또 종교 이야기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종교가 또 나올 건데요. 네,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아까 불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니가 만든 종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 네,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불교 혹은 이 지역 일대의 토착 종교 있겠죠? 그런 게 모두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가 됐으니까 마니교를 조로아스터교의 이단 취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종교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단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이단으로서 마니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등장했다라고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건축과 공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 이 사람들은 건축과 공예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금은, 유리, 세공 기술이 뛰어나서 서아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32쪽 가면, 자, 위쪽에 지도 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 전에 이제 파르티아. 자, 파르티아보다 조금 더 확대된 영토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영토가 많이 붙어 있네요. 그쵸? 자, 그 아래 조로아스터교 최고의 신 아우라 마즈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선의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교리는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아래 수도 페르세폴리스 유적도 보입니다. 한번 모양 보시고요. 33쪽 가세요. 33쪽에 이거 뭡니까? 바위에 사진이 있네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3쪽 화려한 페르시아의 문화 한번 보시면 3번과 4번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3번은 페르시아 도자기인데요. 네, 일명 은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4번 신라의 네, 은병 혹은 유리병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페르시아인들이 신라인에게 이 유리병을 팔았거나 혹은 신라인들이 이걸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적어도 페르시아와 신라가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 정도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이어서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와 같은 중국사의 부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끊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